그래서 오늘 교육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GA가 뭐다, 그리고 어떤 지표들이 주로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되네, 이런 정도만 아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음에 만약에 심야를 들으실 거는 거의 실습이에요. 실습. 여러분들이 엑셀을 한 번도 안 써보셨을 때 접하려면은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실습 도움을 주면은 쉽게 할 수 있듯이, 이것도 사실 툴이니까 툴 사용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좀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아마 심화 때는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요한 게 이 숫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숫자들이 많은데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보고 인사이트를 찾든 아니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숫자를 엉터리로 알고 있으면 걔가 30을 가리켰는데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한 정의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구글 어널리틱스 G에는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엑셀 같은 거 작업을 해보셨겠지만, 뭔가 기준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표들을 나타내요. 숫자들을. 야, 나는 이번에 어디서 우리 사이트에 인입을 했는지 알고 싶어. 근데 알고 싶은데 그거를 숫자로 어떤 걸 보고 싶냐면 방문 횟수나 방문자나 이런 걸 보고 싶어. 그리고 한 번 방문해서 얼마나 머물렀고 이런 걸 보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나타내는 게 이쪽 매트릭,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디멘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글로 하면은 기준, 지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런 디멘전의 종류가 많고 이런 지표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겁낼 필요는 없다. 맨날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 구글 어널리틱스는요, GA는 웹로고 분석 툴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이 됐어요. 지금 앱도 분석이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 이 브라우저,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를 활용을 해요. 얘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이 고려대 사이트에 처음 온 사람인지 2번 이상 온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 얘기는 우리 노트북에 그 쿠키에다가 이 사람이 처음 왔다, 아니다, 재방문한 사람이다, 이런 정보를 남겨놔요. 처음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남겨놓는데, 그 얘기는 쿠키는 크롬이 따로 있고 익스플로러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고려대학을 크롬으로 방문했어. 그리고 저녁에는 익스플로러로 방문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GA에 딱 들어가서 보시면 오늘 하루 신규 방문자가 2명이네 이렇게 숫자는 나타내줘요. 근데 원래는 저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아침에 온 거는 신규고 오후에 온 거는 재방문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나타내요. 100% 정확하진 않아.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얘네가 틀리다고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오픈하는 이유는 글로벌 탑 5에 있는 분석 툴들이 다 쿠키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웹사이트 개발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쿠키를 쓰실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얘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다른 방법보다 일단 쿠키 방식으로 다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럼 뭐야? 브라우저를 6개, 7개 쓰는 사람들은 신규 방문자를 늘려주는 사람들. 그죠? 근데 그런 학생이 많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보안상 찝찝해서 쿠키를 맨날 지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더 신규 방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쿠키에다가 제가 고려대 사이트를 처음 방문하면 구글에서 제 아이디를 발급을 해서 쿠키에다 딱 심어놔요. 안 지우면 계속 이 사람은 있으니까 제발 제 방문자가 되는 건데, 쿠키를 지우면 또 다른 키를 다시 발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재방문자가 되는 거예요. 신규 방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 방식을 쓴다. 여러분들이 다른 지표들보다도 요 지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 유저, 유니크 비지터. 그죠? 마케터들은 유니크, UV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유니크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 유저에 대한 유저가 만약에 10이다 이러면 서로 다른 사람 10명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사이트에. 그죠? 중복이 제거됐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제가 아침에 한번 방문하고 고려대 사이트 한번 방문해. 홈페이지 처음 방문했어요. 점심에 한 번 더 왔어. 그러면 유저는 1이고 방문이 2번인 거잖아요. 그게 세션, 방문이 세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한 번 오고 점심에 한 번 오고 저녁에 한 번 왔어요. 근데 아침에 와서는 메인 페이지 갔다가 이과대학 서브 메인 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나왔어. 점심에 와서는 메인 페이지만 들어갔어. 저녁에 와서는 새 페이지를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세션, 페이지 뷰 뭐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구글은요. 구글 서버는 얘만 받아요. 페이지 뷰만 받아요. 페이지 뷰, 버튼 클릭 이런 것만 받아요. 최소 단위의 데이터만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세션 하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세션 둘이구나 이렇게 지가 가공을 해요. 계산을 해요. 예, 자기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서버에는 이렇게만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초창기 처음에 데이터 들어갈 땐 이렇게만 쌓이고 가공하고 짓게 되면서 세션이 하나 둘 세 개구나 이렇게 자기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둘 셋에 대한 기준은 뭐냐? 쿠키 화면 캡처 떠는 거 이렇게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요. 세션이라는 거는 제가 방문 횟수 한글로 했을 때 방문 횟수라고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 있어요. 고려대 사이트 홈페이지에 딱 메인 페이지 아침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그럼 메인 페이지는 열려 있는 상태니까 제가 페이지 뷰가 하나 날아갔을 거아니에요, 구글로. 아까 그 스크립트가 읽히면서. 그럼 날아간과 동시에 세션 1이 시작됐네 이렇게 구글은 이제 카운팅 할 건데 열어놓은 상태로 메인 페이지만 열어놓은 상태로 회의실 갔다가 회의하고 35분 후에 와서 메뉴 두 번째 걸 딱 눌렀어. 그럼 페이지 뷰는 35분 전에 날아간 거 지금 날아간 거에서 2개가 날아갔잖아요. 세션도 2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 페이지 뷰 하나 마지막 거 하나 그 사이가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세션이랑 얘는 의미가 조금 틀려요. 그 얘기는 30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구글 서버가 받는 게 없으면 세션을 이렇게 분리해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세션이라는 걸 카운팅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러면 제가 5분 단위로 메인 페이지 봤다가 서브 페이지 봤다가 또 10분 있다가 또 메인 페이지 봤다가 또 5분 있다가 이거를 한 5시간 동안 계속해요. 뭐 사이트도 잠깐 닫았다가 5분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페이지 뷰 또 날리고 그런다고 해서 세션이 늘어나진 않아요. 30분 이내에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죠? 계속 10분, 5분, 10분, 5분 이렇게 계속 뭔가 구글로 뭔가 전송을 계속 한 거예요. 페이지 뷰를.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여정이구나 구글이 생각해서 세션은 1이다 이렇게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30분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과는 뭐 온라인 강좌, 인터넷 강좌하는 사이트를 내가 운영을 해. 그러면 그거는 과목을 하나 들을 때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길잖아요. 만약에 디폴트로 30분으로 해놓으면 1시간짜리 강좌를 보면 세션이 이제 2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플레이 눌렀을 때 세션이 하나 날아가고 다 보고 나면 뭔가 또 페이지 전환이 일어나니까 그때 세션이 하나 또 발생되는 거죠. 30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강좌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사이트들은 이 30분을 1시간 이렇게 늘려놓을 필요가 있죠. 왜냐면 우리 고객이 계속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세션이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숫자 자체가. 뭐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자정이 넘어갔을 때. 제가 11시 59분에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보다 보면 뭐 그 다음 날이 되잖아요. 5분밖에 안 지났는데도 30분 기준보다도 날짜가 24시간이라는 날짜가 틀려지면 세션을 분리시켜요. 이거는 어저께 세션, 12시 넘은 건 오늘 세션 이렇게. 어저께 1 주고 오늘도 1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입된 게 서로 틀리면 세션을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고려대 홈페이지, 고려대 이제 포스팅이 딱 떠갖고 클릭하고 홈페이지로 들어갔어. 근데 5분 있다가 이메일 봤더니 뭔가 DM이 날라왔네. 그래서 거기서 또 클릭하고 들어갔어. 5분밖에 안 됐지만 세션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요 세션은 페이스북 세션이고 요거는 이메일 세션으로 이렇게 이렇게 줘버리려고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세션이 100이다, 세션이 50이다 이런 기준이 요거 3가지 기준으로 카운팅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한글로도 세션, 영어로도 세션, 뭐 방문 횟수 이렇게 표현을 안 해놨어요. 구글이. 아마 한국 사람이 개발했으면은 이름을 좀 바꿨을 텐데 얘는 그냥 이렇게 세션 이렇게. 다른 웹로그 분석 툴은 얘도 한 2년 반 전까지는요 비지트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유저도 유니크 비지터 이렇게. 다른 웹로그 분석 툴이랑 똑같이. 다른 웹로그 분석 어도비 것 이런 것들은 다 지금도 그렇게 UV 이렇게 써요. 근데 얘만 2년 반 전에 2년 됐나요? 앱도 분석하면서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지표들에 대한 이름도 다 바꿔버렸어요. 구글에서. 우리는 유저야, 우리는 세션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오히려 더 표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주의를 쓰니까 사람들이. 그런 의미다. 이거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아침에 와서는 이렇게 4페이지를 봤습니다. 그죠? 점심이 아니네요. 또 40분 후에는 이렇게 봤고 또 이렇게 점심 와서 이렇게 봤대요. 그러면은 구글이 딱 나중에 가공할 때 요 시간이랑 요 시간이랑 30분이 넘었네. 이렇게 한 세션, 이렇게 두 번째 세션 묻고 요거랑도 시간이 30분 넘었네. 이렇게 한 세션, 이렇게 한 세션 했고 오늘 하루 세션 3이야. 이렇게 보고서에다가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첫 페이지가 랜딩 페이지. 그죠? 한글로는 뭐 방문 페이지. 이렇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랜딩하는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가 가장 높고. 예. 그럼 마지막 페이지는 종료 페이지, 뭐 엑싯 페이지 이렇게 얘기들 해요. 마지막 페이지. Say goodbye 하는 페이지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페이지가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에서 많이 빠져나가네. 이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죠? 메인 페이지 외에 유독 이런 페이지로 학생들이 많이 랜딩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기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 맞아. 우리가 기획한 의도랑 맞아. 이러면은 잘 기획하신 거고. 또, 틀리네. 학생들은 의외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네.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네. 이러면 좀 또 고민해 보는 거고.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얘 같은 경우는요. 점심에 1시 10분에 밥 먹고 와서 홈페이지에 딱 들어왔는데 메인 페이지 보고 그 다음 페이지를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죠? 그 다음 컨텐츠를 안 본 거죠. 아무것도. 그럼 이런 애들은 바운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운스. 아까 엑싯은 마지막 페이지니까 엑싯은 무조건 다 있는 거예요. 언제나 들어오면 언제든 나가니까 고객은. 근데 바운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페이지만 보면 바운스예요. 바운스 레이트. 바운스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이트에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페이지별로 바운스 레이트가 높은 페이지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SEO가 잘못 연결돼 있을 때도 있고요. 옛날 같으면 인터넷이 느려서 페이지 로딩 되는 게 오래 걸려서 고객들이 닫고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예.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사이트에 딱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럼 닫고 나가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제시를 못 해주는 사이트는요, 들어와서 그냥 닫고 나가요. 그런 사이트들은 또 바운스 레이트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최소한 3페이지, 2페이지 이상은 봐야 되는데 왜 한 페이지만 보고 나갈까? 요 방문에서는 이런 거 이제 봐야 되고, 또 이런 지표들, 바운스 레이트라는 지표들은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페이지 뷰도 그렇고 뭐 세션도 그렇고 유저도 그렇지만 바운스 레이트도
항상 모니터링해서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죠. 그러면 한 번 방문해서 얼마나 머물렀어라는 지표가 또 구글 어널틱스에 있어요. 제가 아까 한 번 방문해서 3분 이상만 머무르면 우리는 목표 달성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런 목표일 경우는 어떻게 카운팅하냐? 요 뒤에서 요거 앞에 거 빼는 거예요. 요 뒤에서 요거 앞에 거. 아, 이번 방문에서는 9분 동안 머물렀구나.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냥 바운스는 뺄 게 없으니까 얘는 그냥 0 이렇게 그냥 카운팅하는 거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뒤에서도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어딘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많이 홍보를 많이 하시면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인입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유독 URL을 치고 직접 들어오는 근데 고려대학은 URL 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죠? 또 도메인도 되게 편해서. 예. 근데 최근에는요, 이 직접 들어오는 고객 수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기업들도. 근데 왜 그러냐? 구글이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얘 네이버에서 들어왔는데, 페이스북에서 들어왔는데, 카카오톡에서 클릭하고 들어왔는 데를 정확히 이 분석 툴들이 캐치를 못해요. 이유는 뭐냐?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요, 캐치를 못해요. 잘 못하죠, 못해. 아까도 말씀드린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와야지만 브라우저에 레퍼럴 정보들이 있어요. 걔를 가지고 얘가 파악하는 건데 카카오톡에 여러분들이 이제 야 우리 이런 뭐 공지사항이 떴네 한번 들어가 봐 하고 링크를 친구한테 이렇게 뿌렸어요. 학생들이. 그럼 카카오톡에서 얘를 딱 클릭하고 우리 고려대 사이트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GA에서 얘는 카카오톡에서 들어왔네. 카카오톡 1 이렇게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얘가 앱이다 보니까. 그럼 그 일이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버릴 수는 없는 카운트예요. 토탈 카운팅이 이런 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구글 어널틱스는 걔를 다 다이렉트로 넣어버려요. URL 치고 들어온 걸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다크 레퍼러 뭐 이런 말도 쓰는데 다이렉트 비중이요.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같이 사이트 URL이 간단한 데는 그럴 수 있어 하는데 URL을 외우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다이렉트 비중이 높아서 기업들이 이거는 말도 안 돼. 알고 봤더니 다 앱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최근에 앱 사용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맞아 이거는 이런 거는 다 다이렉트로 넣었어. 그럼 이렇게 허수는 그냥 허수대로 봐야 돼? 아니 그러면 링크를 배포할 때 뒤에다가 니네들이 뭔가를 넣어줘. 다 일일이 다 넣어줘. 링크 배포하는 것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이 링크를 페이스북에다 배포할 거야.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뭔가 공지사항이 뭔가 컨텐츠를 만들었어. 얘를 페이스북 우리 페이지에다가 올릴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링크를 달잖아요. 우리 홈페이지로 오게끔. 인입을 유도하게끔. 뭐 어떤 기업들은 컨텐츠를 페이스북에다 올리는데도 인입을 안 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냥 페이스북에서 보고 끝. 근데 얘의 목적은 우리 사이트로 인입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링크를 다 단단 말이죠. 근데 그냥 랜딩 페이지 주소만 다는 게 아니고 뒤에다가 파라미터라는 걸 달아서 얘는 페이스북에다가 링크를 뿌릴 거니까 페이스북. 그리고 페이스북 매체가 소셜이니까 소셜. 그리고 이번 이 포스팅은 뭐 8월 어학연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캠페인을 이름을 달아서 그렇게 링크를 완성시켜서 배포를 하면 걔를 딱 만약에 페이스북 앱에서 걔를 딱 치고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면 얘는 우리가 그 뒤에 네이밍을 준 거대로 구글에서 그냥 파악을 하는 게 있는 그대로 걔를 그쪽에다가 딱 분리를 하는 거예요. 소셜이네 이렇게. 얘를 다이렉트로 안 넣고. 그렇게 해서 요즘 대부분의 마케터들이 다 그렇게 해요. 링크를 다 배포할 때. 그러니까 일이 좀 많아진 거죠. 뭐 어쨌든 간에 그렇더라. 여러분들도 다이렉트 비중 한번 보시면 돼요. 나중에 주위에 추적 코드 달면 인입을 딱 볼 때 다이렉트 비중을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뭐 가장 많이 보시는 게 페이지 뷰, 그죠? 근데 페이지 뷰도 있고 순 페이지 뷰도 있어요, 그죠? 순 페이지 뷰는 제가 이번에 아침에 딱 방문해서 메인 페이지를 5번 봤어. 한 번 방문했을 때. 그럼 페이지 뷰는 5지만 순 페이지 뷰는 1인 거예요, 그죠? 얘도 순이라는 단어는 유니크, 중복 제거 이렇게 됐다.
바운스 레이트에 대한 설명 이렇게 있죠. 페이지 뷰가 하나만 발생됐을 때 그리고 바로 나갔을 때 바운스 레이트다. 엑싯은 마지막 페이지.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 뒤에서 앞에 뺀 거 얼마나 머물렀는지 시간 잴 때. 이런 지표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예. 컨텐츠 아까 말씀하셨는데 컨텐츠를 많이 질 좋은 컨텐츠, 그냥 컨텐츠 말고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달아놔야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예. 그래서 요즘 뭐 인바운드 마케팅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오게끔 꼬시는 컨텐츠들. 그럼 와서 컨텐츠가 하나만 보고 나갈 게 아닌데 몇 가지 더 좋은 게 있다. 그럼 계속 보고 나가는 거죠. 그럼 오래 머무르는 거죠, 그러면. 근데 제가 바운스 레이트라는 얘기했고 엑신 레이트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글로 이게 지금 영어로도 볼 수 있고 한글로도 볼 수 있어요. 언어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GA 내에. 근데 한글로 하면 둘 다 이탈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글을 번역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죠. 헷갈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둘 다 이탈률이니까. 얘는 사실은 요 페이지가 마지막 Say Goodbye 하는 페이지 비율이고요. 얘는 방문해서 그냥 튕겨 나간 한 페이지만, 요 페이지만 보고 튕겨 나간 비율이고 뭐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를 아까 제가 바운스 레이트는 모니터링 할 필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 지표를 쭉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요건지 알고 요걸 보고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똑같은 이탈률이다 보니까. 저거는 헷갈릴 만한 소지가 있는데 퍼센테이지 있고 없고로 구분하죠. 아니면 영어로 보든가 그냥.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URL로 보면 URL로 인기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쭉 나열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 URL 보고서는 아까 CMS 같은 경우는 URL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페이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아, 요게 인기 있는 페이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넘버링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는 워드프레스거든요, 홈페이지가. 넘버링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뭔 페이지인지 몰라요. 근데 요만큼 읽혔대요. 그래서 요 상단에 보면 페이지 제목이 있어요. 얘는 URL로 본 거고 페이지 제목을 딱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페이지 제목이 딱 나열이 돼요. 그럼 페이지 제목을 보면 그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인지 무슨 페이지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개편하실 때 페이지 제목을 잘 넣어놔야 되겠죠. 예. 페이지 제목만 넣어도 페이지 제목이 소스의 도큐먼트 타이틀 이런 데다 한글로 그냥 그 페이지 고유한 이름을 넣는 거잖아요. 개발하시는 분이 물론 기획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이름을 잘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페이지 이름 갖고도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메인 페이지, 뭐 대학의 이공대학 뭐에 무슨 뭐 설명하는 페이지 이런 그것만 봐도 아 얘가 이만큼 읽혔구나 알 수 있으니까. 예. 저희가 아는 기업 중에 CGV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바꿨는데 그 전 페이지가 다 페이지 타이틀이 CGV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페이지 제목으로 딱 보니까 CGV 얼마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페이지 제목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기업들이 똑같은 페이지명으로 다 통일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사이트 보면은 롯데 면세점 이런 데도 들어가 보시면 다 롯데 면세점일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페이지 타이틀은 여러분들의 SEO에도 관련이 있죠. 아까 구글링 같은 데서 검색할 때 상위에 노출하려면 페이지 제목도 잘 달아야 되고 URL 구조도 잘해야 되고 뭐 이래요. 저는 뭐 SEO 전문가는 아닌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돈만 쓰면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거고 그죠? 예. 어쨌든 근데 분석할 때도 페이지 제목은 되게 중요하다. 예. 컨버전 레이트인데 컨버전은 여러분들은 컨버전이 목표가 뭘지 아까 제가 고민해 보라고 하신 거 말씀드린 거 그거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10번 방문해서 그 목표에 5번 도달했다. 그거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컨버전 레이트가. 예. 그리고 이 장표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URL 구조를 놨는데 도움이 될 만한 URL들. 예.
구글 코리아에는요, 구글 어널리틱스 전담 팀도 없어요. 우리 국내 구글 어널리틱스 파트너사가 2군데밖에 없어요. 저희랑 또 한 군데 있는데 2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알아서들 공부해라. 근데 정말 온라인에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다못해 아카데미 동영상 강좌를 운영을 해서 다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충분하더라고. 예, 그 연락할 일도 없고 연락할 길도 없고. 가끔 저희들한테 전화 와갖고 막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예,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팁으로 달아놨어요. 우리 학생들의 행동 패턴을 정확히 분석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걸 또 별도로 구현을 해야 돼요. 그냥 학생이건 아니건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 전체에 대해서 몇 명이 얼마큼 움직였고 이런 거 볼 거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야 유독 많이 방문하는 학생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 근데 아까 구글에서 발생시킨 아이디는 그 사람이 우린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키를 거꾸로 구글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얼마나 자주 왔고 어떤 컨텐츠에 관심 있고 이 컨텐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누구고 이런 것들을 다 뽑아볼 수가 있어요. 예. 성별도 그렇고 연령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이것도 할 수 있죠. 학번 보면은 학번 앞대가리 이런 거 보면 할 수 있으니까. 성별의 생년월일 이런 것도 성별 말고 여기 연령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또 졸업생들은 얼마나 우리 사이트에 방문하는지. 졸업생들이 아이디가 계속 있으니까 로그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얼마나 방문하는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클릭 정보는 아까 페이지 뷰랑은 별도로 제가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메인 페이지에 컨텐츠가 클릭되면 구글로 요 메인 페이지 여기 영역에 대한 네이밍을 우리가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봐도 아실 것 같은데 그 클릭 이벤트가 났을 때 이렇게 같이 던지는 거예요. 그럼 구글은 얘를 딱 받아서 그 영역에 요 버튼이 요만큼 클릭됐다라는 걸 집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 작업으로 해줘야 된다.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필요한 것만. 그리고 구글 어널리틱스는요, 일단은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주는데 세그먼트 기능이 있어요. 세그먼트라는 거. 이거 뭐 다음에 심화 교육을 하게 되면 하실 텐데, 야 나는 전체가 이런 건 알겠어. 근데 이 중에서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의 데이터만 별도로 비교해서 보고 싶어. 그럼 세그먼트를 딱 얹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대비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의 데이터는 어떻게 틀린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관심 있죠. 야 우리는 메인 페이지 왔다가 내부에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이렇게 움직인 학생들의 데이터를 보고 싶어.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이러면 안 봐도 되는데, 뭔가 이렇게 고객이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인 뭔가 시나리오를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럼 그거를 딱 세그먼트를 걸어 놓잖아요. 그럼 딱 그렇게 움직인 사람들의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요 페이지 봤다, 요 페이지 봤다, 요 페이지 본 거게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은 유입 잡는 거 기본적으로 잡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앱에서 들어온 걸 못 잡기 때문에 뒤에 딱 꼬리표를 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꼬리표는 어떻게 다는 거냐? 이렇게 다는 거예요. 지금 글자가 좀 작죠. 여기가 랜딩 페이지, 이벤트 랜딩 페이지다. 그럼 뒤에다가 UTM 소스, 미디움, 캠페인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럼 구글은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얘는 페이스북에서 들어왔네라고 판단하지 않고 저 꼬리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해요. 그러면은 저렇게 뿌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저기 포스팅 많이 하고 하실 거다. 인입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랜딩 페이지만 주소만 넣는 게 아니고 소스, 매체, 캠페인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네이버에다 뿌릴 거, 다음에다 뿌릴 거, 구글 이런 데다 뿌릴 거를 다 정의해서 링크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서 그 링크를 페이스북에다 전달하고 트위터 링크는 트위터에다 전달하고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구글에서
각각 성과 측정을 할 수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요, 파워링크 있고 뭐 브랜드 검색이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은 기본적으로 웹에서 들어왔을 때는 그냥 네이버, 오가닉 서치 이렇게 잡아요. 근데 파워링크는 엄밀히 따지면은 CPC잖아요. 유료 광고잖아요, 유료 광고. 근데 구글은 그거를 파악을 못하죠. 얘가 CPC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꼬리표에다가 CPC 이렇게 달아서 던지면 아, 얘는 유료 광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구글은 네이버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것까지 다 파악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구글은 이 구글 어널티क्스가 공짜인 이유가 있어요. 자기네 광고 플랫폼을 많이 팔기 위해서예요. 애드워즈랑 뭐 디스플레이 광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쓰거든요. 우리나라만 좀 비율이 낮아서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연동이 돼요. 연동이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글로벌 학생들 유치하려면 그런 거 광고를 쓰시게 되면 주위랑 연동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입찰가부터 해서 전환까지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위 내에서. 구글 광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쓸 경우.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보고서들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재 고객은 이런 메뉴들, 그리고 유익 경로는 이런 메뉴들 볼 수 있고, 방문 형태는 이런 메뉴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고서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목표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목표 얘기 몇 번 드렸죠. 기본적으로 목표가 이렇게 4가지 타입이 있어요.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하자면 전자상거래 뭐 거래액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기능이 있나요? 아니면은 학생들에 한해서는 자동으로 아이디 발급하나요? 회원가입 기능이 있으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회원가입도 단계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경우는 A, B, C 페이지, 뭐 예를 들면 본인 인증, 약관, 클릭, 뭐 개인정보 입력, 그리고 완료하면 땡큐 페이지잖아요. 그러면은 땡큐 페이지를 딱 지정을 해놓으면 a.html, 땡큐.html이라는 페이지에 도달하면 우리는 회원가입을 한 거야.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얘를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시간이란 타입은 5분 이상 머무르면, 아니 3분 이상 머무르면 목표야. 그러면은 등록을 해놓는 거고. 페이지 뷰는 한 번 방문해서 컨텐츠 5개 보면 우리 목표 달성이야. 그러면 페이지 요거 선택해서 5라는 걸 등록해 놓으면 되고. 목표는 굉장히 단순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장표가 너무 지루하니까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는 대시보드만 맛배기로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메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이렇게 신규 또 베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도 뭔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추가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허락 받지 않죠. 얘네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막 탑재해요. 근데 에러 나고 이러지는 않고 어느 정도 테스트 다 거친 거. 그런 다음에 전 세계에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야, 베타 올렸는데 피드백 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또 알아야 될 게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권한 같은 관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쪽 주위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 또 와서 수정도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거 다 줄 수 있어요. 사용자 관리, 보기 속성에도 사용자 관리, 보기에도 사용자 관리, 이런 기능들이 다 있다. 없는 게 없다. 그리고 구글 제품 연동하는 기능도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목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처음에 계정 따면 만약 여러분들한테 추적 코드 이제 저희가 다 발급해 드리고 추적 코드 이제 홈페이지에다 삽입하고 딱 계정 열어 드리면 들어오면 목표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목표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10분 이상, 5분 이상. 어렵냐? 절대 어렵지 않다. 어떻게 돼 있냐?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잠깐 보면 뭐 이게 다예요. 여기 보면 그냥 이름 넣고 아까 제가 4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 선택하고 몇 분 이상 그냥 이렇게 하면 끝. 예, 이게 끝이에요. 그럼 페이지 뷰는 몇 페이지 이상 그거 선택할 땐 요거겠죠. 세션당 페이지 뷰 계속 몇 페이지 이상.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등록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해놓고 요거 딱 눌러보잖아요. 뭐 여기다가 만약에 3페이지 이상 보면 목표 달성에 누르면 여기에 최근 7일 동안 목표 달성한 사람이 10%가 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장하면 목표 하나를 등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표를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있고요.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 아까 회원가입처럼 뭔가 단계별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단계별로 하는 것들은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도착 땡큐 페이지 넣을 거니까 도착하고 여기다가 그 땡큐 페이지 앞 단계를 다 넣어놓는 거예요. 여기 URL 도메인 빼고 URL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다 넣어놓고 마지막에 땡큐 페이지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들이 뭘 확인할 수 있냐?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시나리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여기 뒤에 있네. 요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페이지 등록해 놓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땡큐 페이지까지 쭉 오면서 이탈한, 빠져나간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는 그냥 개인정보만 입력하는 건데 요만큼 빠져나갔는데 이 빠져나간 게 또 사이트를 닫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사이트 내 다른 페이지로 나간 건지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흘러가는 거에서 관심이 있다. 그럼 이렇게 그냥 URL들만 딱딱딱딱 순서별로 입력해 놓으면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버널 분석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겠지만 주문서 작성하는 페이지에서 그냥 뭐 마우스 이걸 딱 샀어요. 그냥 결제하기 딱 누르면 끝이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팔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데이터를 보니까 유독 여기 주문서 작성하는 페이지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거, 상품 상세 페이지로 많이 이동하는 게 여기 딱 보이는 거죠. 왜 여기서 자꾸 빠져나가지? 그냥 그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끝나는 건데. 그래갖고 주문서 작성하는 페이지 가봤더니 요 옆에 최근 본 상품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 버튼 누르기 전에 요거 괜찮았던 건 다시 한번 보자 해갖고 그거 누르고 다시 상품 상세 페이지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온라인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저런 걸 봐야 저거 없애야 되겠다. 그래도 고객 편의상 냅두자.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거죠. 없애는 게 나을까요? 그냥 냅두는 게 나을까요? 또 다 틀려요, 기업마다. 어쨌든 이런 거 볼 필요가 있다. 굳이 이렇게 단계별로 회원가입 이런 거 아니어도 등록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인 페이지 왔다가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 페이지로 갔다가 뭔가 공지사항으로 가는 페이지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뭐 이렇게 그 URL 등록해 놓으면 또 그것도 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보고서 중요한 것만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시간도 많이 흘러서. 구글 어널리틱스는요, 맞춤 이런 단어들이 곳곳에 있어요. 맞춤. 또 아까 관리에 들어가면 맞춤 채널, 여기 맞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춤이 있는 거는 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예.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는 것들. 보고서도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 110가지 정도 넘는 보고서들을 구글이 만들어 놓은 거만 클릭해서 봤다면, 난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만들어서 볼래? 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난 날짜별로 방문자 수랑 사용자 알고 싶어. 그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보고서는 여기에 없거든요. 우리가 만들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거죠, 보고서들은. 예. 그리고 바로가기가 있어요. 바로가기는 뭐냐? 이런데 내가 맨날 들어가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자주 보는 거. 예를 들자면은 이런 보고서들 내가 맨날 메뉴 찾아 들어가서 여기 들어와서 세그먼트 얹어서 본단 말이죠. 날짜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근데 그때 할 때마다 계속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서 하는 게 너무 불편해. 그럼 여기 이제 이런 보고서에 바로가기 버튼이 있어서 이름 쓰고 이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바로가기에 이런 일이 있네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 이렇게 생겨요. 그럼 퀵메뉴죠, 퀵메뉴. 그럼 나는 내가 보는 거 여기 들어가서 보면 돼요. 그리고 얘는요, 아까 보고서도 그렇고 내가 뭔가 만든 것들 있죠.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내 계정에 한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같이 쓰는 GA라고 해도 내 G메일로 만들어 놓은 거면 다른 사람 못 봐요. 공유를 해야지만 봐요. 공유를 해야지만. 이런 맞춤 보고서도 공유를 해야지만 봐요. 예, 이렇게 공유를 해야지만 딴 사람도 볼 수 있어요. 다. 그 맞춤 알림이 있어요. 맞춤 알림. 얘는 뭐냐? 뭐 이런 거 있죠. 지난주 대비 방문 세션 수가 10% 급감하, 10% 떨어지면 나한테 이메일 줘. 뭐 이런 거, 워닝 이런 것들. 뭐 방문자가 너무 늘어나면 나한테 알림을 줘. 뭐 이런 것들. 뭔가 알림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메일로만 날라오는 거예요. 이메일로만. 그리고 모든 보고서들은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든 아니면 여기 있는 보고서를 가든 기본적으로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클릭해서 받는 사람 동료들, 야,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한번 봐 하고 보낼 수도 있고, 아까 공유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공유는 한번 공유하면 계속 보는 거고, 이렇게 메일로 보내는 건 요거를 뭐 CSV나 PDF 같은 거 만들어서 그때만 딱 보내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팀장님 보고 아니면 윗분들한테 매주 보고를 해야 돼. 아까 데이터 스튜디오를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들어와서 보시기 귀찮아하셔. 그럼 여기다가 이메일 딱 지정해 놓고 매주 월요일마다 아니면 이번 한 번만 매일 월별, 분기별 이렇게 지정해서 스케줄 걸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메일로 이렇게 계속 날라와요. 날라오는 시간은 거의 새벽 시간대에 날라와요. 딱 그 시간에 날라오진 않고 뭐 6시에도 날라오고 뭐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모든 보고서에 다 탑재되어 있어요. 내보내기는 지금 현재 있는 요 데이터 내려받는 거고, 대시보드 추가는 요게 요 대시보드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고, 뭐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맞춤 설정이라 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실시간 보고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 현재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데이터들을 보는 거. 저희 홈페이지, 저희는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서 이렇게 뭐 인입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항상 숫자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늘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 고객. 자, 어떤 보고서가 나오는지 잠깐씩 볼게요. 일단 잠재 고객에 들어가서 개요를 딱 누르면요, 날짜는 기본적으로 어느 보고서나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가면 어제부터 한 달, 뭐 28일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예, 바꿀 수 있고 비교도 할 수 있고. 예, 요거 이렇게 비교 대상 딱 누르잖아요. 제가 지금 한 달로 돼 있는데, 그러면 최근 한 달하고 그전 한 달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어요. 이건 한 달뿐만 아니라 제가 설정하기 나름, 예? 나름인 거죠.
이렇게 뭐 최근 열흘 아니면 그전 열흘하고 같이 비교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데이터 보면 비교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차트가 이렇게 비교됐네. 여기 있죠? 요거 대 이렇게 비교. 근데 개요를 이런 메뉴들마다 개요가 다 탑재되어 있거든요. 개요는 말 그대로 개요예요. 다 모아서 보여줘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아까 지표에 대한 정의를 저한테 들었죠. 그럼 요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를. 처음에 GA 딱 들어오면 얘가 이제 기본 페이지가 딱 떠요. 근데 아마 지금 GA 계정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이제 홈 메뉴가 또 새로 생겼어요. 지난주에 업그레이드 됐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저는 없고 어떤 분들은 있고 막 그래요. 걔네들도 A/B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요것만 해석할 줄 알아도 GA에 친숙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야, 지난 한 달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데이터를 봤더니 우리 사이트에 우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이 총 4,668명이었어. 4,168명이 그 중에 신규로 처음 왔던 사람은 3,857명이래요. 우리 사이트 처음 온 사람이. 그러면 4,168명이 4,988번을 방문한 거예요. 한 번 온 사람도 있고 5번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페이지 수 이만큼 방문해서 9,040번의 페이지 뷰를 발생을 시켰대요. 거의 2페이지씩 본 거죠. 여기 있네요. 세션당 페이지가 1.81페이지. 저희 홈페이지는 약 1페이지, 2페이지 조금 안 되게 보고 나간대요. 사람들이 한번 방문해서. 그리고 1분 29초 머무른대요. 평균적으로. 1분 29초. 그리고 그냥 왔다 나가는 사람이 69%.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집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신규 방문자랑 재방문자. 그리고 여기는 인구 통계 데이터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 개요 밑에 있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개요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 그리고 활성 사용자 있고 평생 가치 있고 동질 집단 분석 있고 한데 어떤 분들은 이런 메뉴 안 보이기도 하고 지금 막 그래요. 구글은. 동질 집단 분석은요. 요 활성 사용자는 그냥 유저 사용자 보고서 지표 일별로 딱딱딱딱 찍은 거예요. 그리고 동질 집단 분석은요. 베타지만 잠깐 보면 얘는 지금 한 2년 정도 됐어요. 베타. 계속 베타. 아직도 뭘 그렇게 테스트하는지. 날짜 세팅이 일단 없죠.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얘는요. 보통 분석하시는 분들이 코호트 분석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코호트 분석. 코호트 분석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동일한 특성으로 사용자를 묶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입생이 우리 학교에 딱 들어왔어. 그래서 회원가입을 딱 했어. 그죠? 그러면 6월 16일 날 회원가입을 해서 처음으로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이 만약에 310명이라고 했을 때, 그죠? 그 학생이 6월 1일 날 들어오고, 6월 16일 날 들어오고, 17일 날 또 올 비율, 또 온 비율. 310명 중에서요, 0.32%만 그 다음날 들어왔대요. 6월 17일 날. 그리고 310명 중에서 0.32%가 16, 17, 18일 날 또 들어왔대요. 여기 들어왔던 친구랑 여기 들어왔던 친구랑 비율은 똑같지만 사람은 틀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유지율, 잔존율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앱이 있는 기업들은요,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에 며칠 주기로 계속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이런 걸 보고서 갑자기 숫자가 정말 아주 확 떨어졌다. 그럼 그때 다시 들어오게끔 꼬셔야 되니까 마케팅에 활용하는 거죠. 뭐 쿠폰을 준다든가 푸시 알림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지율이나 잔존율을 보는 보고서예요. 그리고 사용자 탐색기는요,
여러분 사이트에 방문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이력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군지 몰라요. 구글이 발생된 아이디지만 이 기간 동안에 30번을 방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충성도 높은 학생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뭐 한 번 오고 두 번 오는 친구들은 볼 필요 없고요. 상위 한 52 뭐 이렇게 저희는 지표가 낮아서 그런데 보면은 딱 클릭하면은 이 친구가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떤 기기를 타고 우리 사이트에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서 어떤 페이지들을 보고 나갔고 어떤 버튼을 눌렀고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케팅한 거랑도 활용할 수도 있죠. 같이 그거를 많이 타고 들어가는지. 여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좀 고객 입장에서는 좀 찝찝할 수는 있죠. 좀 찝찝할 수 있는데 약관에다가 살짝 언급하고 다 고객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하죠.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뭔가 여기서 인사이트 찾기는 어려워요. 뭐 별로 이렇게 그죠? 컨텐츠 본 것들 리스트들 나오는 거고 이런 거니까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고 하는 거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막 22만 명 들어갔다는 사이트 이런 데는요. 상위 랭킹 한 10명 데이터를 딱 봤더니 뭐 2, 3일 주기로 200만 원씩 300만 원씩 계속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만데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구매를 하신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도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야 보니까 이틀 주기로 막 이렇게 2, 300만 원씩 구매를 하는데 꼭 가전 쪽에서 하나 샀다가 또 의류에서도 하나 사고 이런 패턴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CGV 같은 경우도 영화 예매를 2, 3일 주기로 몇십만 원씩 하시는 기업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통계 데이터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우리 내부 데이터를 구글로 던질 수 있다 했는데 얘가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고려대 사이트에 딱 방문하면 주위에 딱 들어가면 저를 요 나이 때 숫자를 넣을까요? 요 나이 때 넣을까요? 어디다 넣을까요? 구글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로그인하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얘는 요 나이 때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근거 없이 판단하진 않죠. 제가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오기 전에 뭐 중앙일보 사이트를 들어간다든가 뭐 아니면은 음악을 좋아하는 무슨 특정 음악 페이지에 들어갔다든가 뭐 엠넷에 들어갔다든가 뭐 이렇게 저의 이력이 있잖아요. 근데 구글이 그거를 다 파악은 못하지만 그런 사이트들 중에 구글의 광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는 사이트들이 있으면 뭐 아까 말씀드린 애드워즈나 이런 거 그러면은 그 사이트에 구글에 뭔가 광고 네트워크 서비스가 심어져 있으니까 제가 그 사이트를 방문하면 어느 정도 나이대랑 이걸 추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뭐 걔네들도 그 자기네 사이트에 대한 특징을 구글에다 등록을 해야지 되니까 광고를 쓰려면 그렇게 해서 저를 이렇게 이런 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 대비 61%밖에 안 돼요. 여기는 전체 사용자의 61%만 여기에 집계가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구글 광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전혀 안 들리고 여러분들 사이트에 왔으니까 판단을 못하니까 숫자를 안 넣은 거예요. 나머지 39%는 어디다도 넣을 수 없으니까 안 넣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들어가 보면 명확히 나올 것 같아요. 나이대가. 그죠? 요 나이대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고 추정치지만 어느 정도 근사하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수치가 높다. 구글 어나리틱스 못 믿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 거죠. 성별도 마찬가지. 남자 여자 추정. 얘도 62% 갖고 추정한 거예요. 62%의 데이터만 갖고 이렇게 분할한 거예요. 관심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엠넷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엠넷에 만약에 구글 광고 서비스를 받는 회사다.
그러고 나서 고려대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카테고리별로 쭉. 기업들은요 자기네 분야에 맞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예, 어느 정도는 맞으니까. 근데 아셔야 될 게 GA는요 100% 정확한, 아까 그 쿠키 써서 일단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5천만 1이 맞냐 5천만 2가 맞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는 분석 툴이에요. 트렌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지역부터는 정확하죠. 언어, 브라우저 세팅값 가져가니까. 그렇죠? 이 낫셋이라는 애들이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자기도 모른다 이거예요. 구글에서는. 자기도 모를 경우에는 낫셋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다 숫자를 카운팅해요. 언어 세팅 값이 없는 브라우저가 있었던 거예요. 예, 뭔지 모르겠지만. 위치는 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IP를 가지고 가서 국가별로 도시별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접속을 좀 하는 사이트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느 쪽 대륙에서 관심이 있는지 같은 게 나오죠. 물론 우리나라가 제일 많겠죠. 좀 찍기도 어려운 만큼 조그만. 예. 클릭하면요 도시가 나와요. 네, 제가 지금 네, 이렇게 나와요. 뭐 군 이렇게는 안 나오고 구군 뭐 이렇게는 안 나오고 도시까지 이렇게 나와요. 저희는 서울에서 이만큼 들어온대요. 이렇게. 행동 신규 방문자냐 재방문자냐 여기서 볼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되죠. 만약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데이터를 딱 봤어. 신규 방문자랑 재방문자의 비율을 봤어. 근데 제가 고려대 사이트에 5월 1일 날 처음 왔고 5월 3일 날도 왔어요. 그러면 저는 신규 방문자에도 1, 재방문자에도 1 이렇게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방문했는데 신규이기도 했고 재방문으로 또 왔으니까 1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합치면 전체 사용자 수보다 많죠. 지금같이 중복으로 하나에 1 찍히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쓰게 되면 아까 대시보드 누군가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봐도 되고, 근데 나는 여기 들어와서 막 눌러보고 뭔가 하고 싶어. 다음에 심화교육 받으면 이런 거 다 만들어 보는 거 할 거거든요. 그러면 궁금해해야 되는 거를 여기서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신규 방문자이면서 얘네들이 어떤 기기를 타고 들어온지 보고 싶어. 모바일인지 태블릿인지 PC인지. 그럼 여기서 기기를 딱 넣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근데 문제는 여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기 딱 키워드로 검색할 만큼 되려면 조금 친숙해져야 된다 하면 이렇게 붕괴가 돼요. 예, 더 쪼개지는 거죠. 신규 방문자이면서 기기별로는 어떻게, 재방문자이면서 기기별로는 어떻게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측정 기준 두 개가밖에 못 쪼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규 방문자이면서 신규 방문자, 재방문자 그리고 기기별로도 궁금하고 얘네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도 보고 싶어. 그럼 여기서는 세 번째 측정 기준이 없잖아요. 이럴 때 아까 그 맞춤 보고서로 가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맞춤 보고서로 맞춤 설정으로 딱 보내면 3개, 4개, 5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더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툴을 사용법이 되는 거예요. 사용법이. 예. 이렇게 해서 기기별로 보고 싶다. 그리고 요거 많이 쓰시고 요 검색 많이 써요.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여기서 난 신규 방문자만 보고 싶어. 그럼 new 치고 검색하면은 신규 방문자만 나오겠죠. 근데 나는 신규 방문자이면서 데스크탑인앱만 보고 싶어. 근데 검색 필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이버처럼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 넣고 막 검색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얘는 지금. 그래서 얘는
일단 기준이 되는 여기 원래 얘밖에 없었잖아요. 얘는 여기서 검색이 돼요. 이렇게 new 치면은 이렇게 하면은 new만 나오겠죠. new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애들만. 그럼 데스크탑만 만약에 이게 막 5,000개 됐어. 그래서 필터가 필요해 하면 데스크탑만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검색을 하면 얘는 요것만 따르니까 그럴 때 요 고급을 딱 눌러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기기가 데스크탑인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행위를 왜 보여드리냐? 여러분들이 뒤에 추적 코드 들어가고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제일 많이 쓰는 요 기능,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요거를 제일 많이 쓰신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리고 방문 빈도, 이 최근 구매일이라는 명칭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얘네가. 방문 빈도, 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방문한 사용자 수, 그러니까 몇 번 방문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이 이 기간 동안에 두 번 방문한 사람이 요만큼, 세 번 방문한 사람이 요만큼, 이렇게. 그런 방문 횟수.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뭐 19번에서 14번 방문한 곡이 요만큼인데 얘네들을 꼬시겠다. 자주 오게끔. 그러면 요런 애들 또 마케팅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션 이후 경과일수, 얘는 최근에 언제 왔는지, 요 기간에 한 번 왔어. 무조건.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언제 왔는지,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이거를요, 어저께 날짜로 제가 딱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제 온 사람들 중에서 그 전날 왔던 사람이 5명, 어제 온 사람 중에서 이틀 전에 왔던 사람이 5명, 3일 전에 왔던 사람이 2명, 어제 왔던 사람 중에서 121일에서 364일 사이에 왔던 사람이 1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제 왔는데 그 전에 121일 전에 왔던 사람이 1명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람들은 자주 온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어제도 왔고 그 전날도 왔고, 그죠? 그러니까 자주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봐야지만 마케터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참여도 몇 페이지 봤는지, 그리고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런 거예요. 얼마나 머물렀는지, 또 몇 페이지 봤는지, 2페이지 본 사람, 3페이지 본 사람, 이런 거. 그리고 기술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다 알아요. 브라우저 정보, 운영체제 정보별로. 오케이. 그럼 이렇게 다. 이런 브라우저를 타고 우리 사이트에 온 거래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브라우저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 메뉴 눌러도 나오지만 여기 상단에 보면은 링크들이 또 다 있어요. 운영체제별로. 그러니까 보고서가 이 메뉴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쭉 볼 수 있고, 모바일 기기별로 여기 보면 이렇게 모바일 기기별로 나오죠. 그리고 휴대기기 브랜드별로 서비스 제공업체 다 나와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전까지 다 나오죠. 다 나와요. 애플은 버전이 안 나오죠. 근데 또 6S는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애플은 구글하고 약간의 경쟁사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정보를 과거에는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옛날 버전의 애플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와요. 그 사용자 흐름, 이런 거는 뭐 아까 제가 URL 넣어서 흐름도 시나리오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안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 사이트에 사람들이 흘러가는 방향들, 흐름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페이지들이에요. 다음 단계 이렇게.
이 넓은 거는 그만큼 페이지 뷰가 많은 사람들이 왔던 거. 좁은 거는 들어왔던 거. 그리고 빨간 거는 이 페이지 보고 나간 거. 이렇게. 근데 내가 만약에 특정 페이지의 담당자야. 뭐 검색 담당자야. 그럼 검색 결과 페이지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거 아니고. 요거를 부각시켜서 이 페이지 전에 어디서 왔고 이 페이지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잠재 고객, 제가 아까 우리 사이트 방문한 고객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그 다음에 획득, 제가 아까 뭐랬죠? 어디를 통해서 왔는지, 그죠? 여기서 제가 다이렉트 비중이 높더라, 그런 거는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죠. 채널에. 여러분들도 GA 계정 권한을 받으시면 이런 데서 우리 사이트로 이렇게 유입됐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채널별로 본 거고, 그죠? 다이렉트가 URL 치고 들어오거나 앱에서 들어왔을 경우, 아니면 아웃룩도 파악을 못해요. 아웃룩도 브라우저가 아니다 보니까. 오가닉 서치는 정의상 무료 검색, 그러니까 돈 주고 하는 검색 키워드 이런 거 말고 무료 검색인데, 네이버도 오가닉에 많이 다 들어가죠. 뭐 파워링크 이런 게 CPC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요거 무료 검색이니까 얘 클릭하면 뭐가 나올까요? 키워드가 나오겠죠. 포털에서 어떤 키워드 치고 들어왔는지.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는 이런 키워드를 치고 저희 사이트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 광고 하시잖아요. 이제 하시게 되면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볼 필요 있죠. 실질적으로 이런 키워드를 치고 많이 들어오는구나. 나프로바이드는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구글은 자기네 제품인데도 검색 키워드를 오픈을 안 해줘요. 그럼 이제 궁금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네이버에서 치고 들어온 키워드는 어떤 거야?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거 두 번째 측정이 딱 클릭하고 소스가 네이버인 거 하고 딱 정해놓으면 여기 이제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거기에는 네이버냐 다음이냐 이런 애들이 쭉 나열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채널 그룹핑한 걸로 본 거니까, 그러면은 밖에서 치고 들어온 링크 기준으로, URL 기준으로 보고 싶어. 그런 애들이 소스거든요. 그거는 여기 들어가면 돼. 여기 소스.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하고 들어왔다. 이건 URL 치고 들어오거나 앱에서 들어왔다.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들어왔다. m.facebook에서 치고 들어왔구나. 이건 뭐 이메일 저희가 링크 배포한 거에서 치고 들어왔구나.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링크 배포한 곳에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누군가가,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블로그에다가 이제 뭐 행사 자료를 올렸는데 거기를 클릭해서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다. 여기는 이제 구글 제품들 연동할 때. 행동은 우리 사이트에서 뭘 했어, 이런 거죠. 여기도 아까 흐름도랑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사이트에서 뭘 했어 보는 거니까. 그리고 콘텐츠가 이제 페이지들, 어떤 인기 있는 페이지가 뭐야, 이런 거. 근데 제가 아까 장표에서 페이지 제목을 잘 만들어 놓으면 제목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목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문 페이지는 랜딩 페이지. 랜딩 페이지. 이탈 페이지는 마지막 페이지. 이건 바운스가 아니고 마지막 페이지. 메인 페이지가 제일 높아요. 어쨌든. 사이트 속도 이런 것도 여기 좀 있죠. 이런 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분석할 때는 거의 안 보니까 뭔가 개편하거나 이럴 때 이제 보는 거죠. 이 사이트 검색이 있거든요. 얘는 우리 사이트 내 검색. 밖에서 치고 들어온 검색 말고.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줘야 돼. 홍준표. 누군가가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홍준표를 검색을 한 거예요.
예. 저희가 분석 보고서들을 많이 올리는데 얼마 전에 대선 있을 때 아마 그런 것도 올렸었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기분이 좀 어쨌든 내부 키워드도 랭킹을 다 뽑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여기서 이제 뭔가를 검색을 하겠죠. 뭘 쳐볼까요? 딱 검색을 해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은 개발자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원래는 파라미터에 키워드 달려서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개발 자체를 그렇게 안 해놓으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검색을 하면 이렇게 제가 검색한 키워드가 S라는 매개 변수에 들어가서 DB에서 조회해 놓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형태인데 여러분들은 저거를 이제 숨겨 놓은 거죠. 숨겨 놨던가 뭐 포스트 방식 뭐 이런 걸로 풀었다든가. 근데 이렇게 보이면 그냥 요 S만 등록하면 끝이거든요. S를 어디다 등록하냐? 관리에 여기 보기에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등록 안 해놓으셨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해제를 풀고 여기다가 S를 딱 넣어놓으면 그때부터 랭킹 잡아요. 네이버 포탈도 네이버에서 치고 들어온 키워드 랭킹도 저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네이버는 요게 Q인가 퀄인가 Q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구글이 그런 거를 다 전 세계 포탈을 이미 다 조사해서 이렇게 등록을 자기네 서버에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에 네이버에서 왔는데 뒤에 Q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걸 갖고 랭킹을 뽑아서 외부에서 유입된 키워드 랭킹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사이트 내부 키워드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노출이 안 돼 있어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만 해놓으면 아까 그 보고서상에서 키워드 랭킹이 다 뽑힌다. 네, 이렇게. 그리고 검색을 한 페이지, 검색은 항상 상위에서 따라다니잖아요. 어떤 페이지에서 검색을 이용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벤트는 아까 버튼 클릭. 여러분들은 이벤트 그 버튼 클릭을 추적 코드 말고 그 개발자가 아까 한 줄 넣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안 해놓으면 여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버튼 클릭을 안 잡는 거죠. 근데 그걸 넣어놓으면 이렇게 다 잡혀요. 우리가 네이밍 준 걸로.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 있죠. 올 컨텐츠 이미지가 여기 영역이에요. 여기 영역. 저희가 네이밍을 줬으니까 저는 알죠. 여기 영역. 메인 배너. 그럼 얘를 클릭했다. 그럼 상세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할 거잖아요. 그럼 보고서상에는 어떻게 나오냐? 거기 영역에 컨텐츠가 계속 바뀌니까 그 영역을 클릭한 횟수,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카테고리 액션 라벨이 있는데 액션은 그냥 이름을 준 거고 라벨에 들어가면 그 컨텐츠 이름을 저희가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럼 해당 컨텐츠에 있던 컨텐츠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버튼 클릭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해당 컨텐츠의 페이지 뷰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지표가 틀리죠. 얘는 클릭 수고 걔는 페이지 뷰 수고 이렇게 좀 지표는 틀린 거예요. 숫자도 조금 틀리겠죠. 클릭하고 그 페이지 열리기 전에 그냥 닫아버리면 클릭은 잡지만 페이지 뷰는 안 열렸으니까 숫자는 안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약간의 차이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험이 A/B 테스트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안, B안 만들어 놓고. 근데 이거는 옛날 버전. 뭐 버튼 크기라든가 색깔 이런 거 개발자가 페이지 A안, B안 만들어줘야 할 수 있는 거. 근데 최근에 업체 인수해서 여기 옵티마이즈라는 최적화 도구를 또 탑재를 해놨어요. 얘는 별도 제품. 근데 무료로 쓸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 뭐 기능 제한이 아니고
쓸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얘는 개발자가 페이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 소프트웨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크기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A안, B안, C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옵티마이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인데 전환은 목표를 등록을 안 해놓으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PPT에서 말씀드린 목표를 하나라도 등록하면 그 목표 달성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예. 목표를 저희는 여러 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 목표도 20개까지인가 밖에 못 만들어요. 예. 그리고 추적 코드 저희 이제 따서 넣어놨어요. 소스에다 넣으라고 이제 메일로 아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추적 코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계정 권한 받으면 여기 추적 정보 안에 이렇게 추적 코드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거 지금 앱 속성을 들어갔나 보네 지금. 아 여기 있네요. 여러분 앱은요 이렇게 나와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앱이 있으면 앱 개발자를 불러다가 이 페이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자 요거 클릭하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 클릭하면은 뭐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이 딱 보면 아 요 페이지에 상위 2줄 넣고 뭐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저같이 앱 개발 전혀 안 해봤던 사람도 한번 해보니까 쉽게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웹 추적 코드. 요거 이렇게 긁어다 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추적 코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실무자분들하고 좀 고민해서 사이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추적 코드로 될 만한 거는 아니고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 918-1번에만 이제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1번에도 쌓고 2번에도 쌓고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쌓는 좀 로직을 저희가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방에다도 쌓고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태그 관리자라고 있어요. 구글 태그 매니저. 얘도 이런 추적 코드가 있어요. 이 툴을 쓰기 위한 추적 코드가. 그게 이런 원래 추적 코드 밑에 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6줄이 아니고 여러분들 거는 좀 이렇게 길어요. 근데 그거를 타이핑하는 게 아니고 메일로 드리는 거 그냥 카피해서 헤드에다가 요거 붙이고 바디에다가 요 2줄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 데이터 쌓기도 하고 저기다 데이터 쌓기도 하고 저 구글 태그 매니저는 지금 당장은 안 쓰더라도 나중에 사이트 개편 다 한 다음에 저거를 이제 좀 교육을 받으시면 뭐 이벤트 페이지 같은 거 만들면 요거 내가 버튼 요거 클릭률 잡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저 툴을 통해서 소스를 이렇게 열어보지 않고 소스에다 뭘 넣지 않고도 그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넣어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추적 코드가 좀 이렇게 길어요. 예. 그거를 잘 넣어주시면 된다. 예,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뭐 도대체 다음은 뭐야? 사실 다음은 이제 할 게 좀 많죠. 제가 아까 많이 쓰는 거 몇 가지, 2-3가지 말씀드렸는데 실습을 했는데 이런 시각화 툴도 일단은 만들어 봐야 돼요. 시각화 툴도 아까 대시보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저거는 꼭 GA 용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편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또 대시보드 아까 실시간으로 지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대시보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맞춤 보고서라고 해서 보고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세그먼트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쭉 실습을 이제 하고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거 외에도
정말 데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쓰시잖아요. 저거 엑셀, 클라우드 엑셀 뭐 이런 거잖아요. 웹에 들어가서 엑셀 시트 쓰는 거. 그게 구글 제품이다 보니까 이 GA 데이터랑 다 연동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설정만 해주면요, 런 돌리면 GA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그 엑셀에다가 다 뿌려줘요, 얘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엑셀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들 많이들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괜찮다, 뭐 써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런 것들만 좀 모아놨어요. 예. 예, 오늘 뭐 기초 강의라서 제가 많이 귓귀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 다 주무실 것 같아갖고, 예,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지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오해할 소지가 없죠. 예, 의사결정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이러면 해주시면 되고, 예.